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결혼 문제로 한바탕 큰일을 겪은 5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예지 씨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근데 엄마가 예지양 만나기 전에 그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뭐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나. 예지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고 있어요. 사실 예지 씨네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학구열이 높아요. 예지 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유학하다가 만나셨고 예지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거든요. 아버지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상고 나와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고졸이라는 게 항상 엄마 마음속에는 걸림돌이었단다.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 사들이셨잖아요. 그 덕에 저도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예지양 아버지가 교수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저랑 예지 씨 만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지 씨는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예지 씨 모습이 불쌍해서 저도 결혼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고요. 저런 예지양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어.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예지양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기에 만약 아들이 예지양과 결혼한다면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예지양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양,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어머님? 내 친구 딸이 결혼식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서 나한테 꼭 좀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결혼식 배경 영상을 돈도 안 받고 만들어준다지 뭐니. 어머,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신랑 신부 각각 성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너도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의 사진 나오면서 각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말야. 성장 사진이요?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 특히 가족 사진 위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 갖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 말야. 그것 좀 모아서 나한테 보내주렴. 아, 그게 사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도 바빠서 우리 우성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영상 만들 정도는 되더구나. 저 대학생 때 집이 전부 불타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 사진 보내달라는 말씀은 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거든요. 저런 미안하구나. 성장 사진으로 결혼식 영상 만들려던 계획은 취소하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봐야 어머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니. 나는 그냥 너네들 어렸을 적 예쁜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해외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그 뜻은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독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세요. 우성 씨 말로는 어머님 상고 출신이라던데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면 하객들 사이에서 뒷말 나와요. 두 집이 너무 수준 차이 느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시어머니인 내가 부끄러워. 아니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만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학 교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지 알기에 저는 최대한 재정적으로라도 아들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기펴고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집 구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지가 보는 집마다 다 별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여기에 있고 예지도 졸업하면 이쪽에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 안에서만 살아와서 서울 밖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요즘에 서울 밖에 살아도 괜찮다고 설득했는데 예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집 보러 가도 뾰루퉁하게 입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예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신혼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즈음 저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 엄마 소식 들었어요. 요즘 아주 동네가 떠들썩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 남자친구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찾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아들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집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봐요. 딸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는 왜 찾고 다니는 거래요? 이유는 자세하게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 남자친구가 이 동네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딸내미 SNS에서 캡처한 사진 같은데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정말 흐릿해서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이네요. 얼른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희 아들의 SNS에서 그 사진과 실루엣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SNS를 살펴보니 제 감이 맞더군요.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사진과 구도, 색감, 입은 옷까지 전부 일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달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찾고 있는 딸 이름이 박예지인가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저희 딸 남자친구의 가족인가요? 네, 제가 예지 남자친구 최우성의 엄마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요. 도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저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 죽은 척을 하고 다녔다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예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걔가 가진 것에 비해 눈만 높아서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들을 만난 모양인데 집에 돈이 좀 있다면서요? 교제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저 때문에 지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전과 오범이거든요. 전과 오범이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오범하면 놀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유 놀라시기는. 그래서 예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것이 절 닮아서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한 달만 템플 스테이 하다가 나오라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예지 결혼식 때까지 참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영악한 기집애가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지를 찾아가지 왜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우성이를 찾으신 거예요? 예지 앞에 나타나봤자 재미없잖아요.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걔의 실체를 까발려야 재밌지. 걔도 제 뒤통수를 쳤으니 저도 예지 뒤통수 갈겨야 쌤쌤 아닌가요? 이렇게 다 밝히니까 아주 속도 후련하고 재밌네요. 세상에. 그럼 예지 아빠가 교수인 건 사실인가요? 예지 말로는 엄마랑 아빠가 유학하다가 만난 거라던데요. 그건 저 아닌데요. 예지 아빠 전와이프 얘기예요. 제가 예지 아빠 꼬셔서 전와이프랑 이혼시키고 안주인 자리 꿰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예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련도 안 남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예지 그것이 아주 쌩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하기 전에 교수 딸 신분 내세워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받아내야 한다고요. 걔는 피도 안 섞인 그 교수 아빠를 지친 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교수 간판이 그리도 좋은지 쯧. 저는 그날 예지 친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예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겠죠. 제가 상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돈줄을 쥔 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지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이왕 아파트 해주시는 거 강남 쪽으로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아파트 맡겨놨니? 해주면 해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똑똑한 집안 딸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왕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맘 이해하시죠, 어머님? 글쎄다. 돈이 모자랄 것 같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를 해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에이, 어머님은 횡재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고 저희 집이 교수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박사 과정 마치면 아빠 백으로 교수 임용될 수 있고요. 교수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크게 쏘세요. 돈이 모자르면 사채를 써서라도 강남으로 부탁해요. 니네 집안, 그래, 그 집안 아주 대단하긴 하더구나. 네 엄마가 전과 오범이니까.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혹시 엄마가 거기 찾아가서 헛소리라도 하던가요? 네 엄마 죽었다면서? 아, 그게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게다가 교수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피도 하나 안 섞였고 곧 이혼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교수 집안 딸인 걸 내세워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우성 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우성 씨 없으면 죽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우성이한테 들러붙어서 지 엄마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너 같은 아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결혼식 전까지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면서? 네 엄마가 거기 탈출해서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 너무 억울해서 우성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에 관해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무를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설마 너 임신했니? 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 확인했어요. 우성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예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놀라서 예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임신이 아니라더군요. 절대로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임신 이야기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희 아들은 예지에게 모든 정을 떼고 헤어졌고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도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빈아, 오랜만이야. 혹시 주아야? 와, 오랜만이다. 네가 퇴사한 후로 처음 연락하는 거니까 2년쯤 됐겠네? 너무 반갑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실 나 곧 결혼해. 진짜로? 축하해. 결혼식도 할 거야? 당연하지. 나도 너처럼 친척들끼리만 초대해서 해외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시기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 남자친구가 일이 바쁜 거야? 아, 실은 남친이 얼마 전까지 유부남이었거든. 뭐? 그럼 설마... 아, 물론 불륜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사람이 이혼한 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남친이랑 아내분이 최근까지 잘 안 풀렸었나 봐. 나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걸 계기로 드디어 끝을 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닌가 싶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이혼한 다음에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 거지. 우리의 사랑은 엄청 순수하고 진지하다고. 그리고 나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라서 오늘 사직서도 내고 왔어.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결혼해서 일 그만하는 게 소원이었지? 네가 결혼해서 퇴사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웠다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지 아마?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맞아. 거래처 영업 담당인데 우리 회사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야. 어쩌면 너도 알지도 몰라. 그래? 누구지? 유사 다니는 최민우 씨. 응?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올 때마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먼저 차도 내주고 그랬더니 매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 있지? 이거 완전 서로 빠진 거 맞잖아.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하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진다고. 그럼 그 사람 이혼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회사 근처에 민호 씨 동창이 있거든. 내가 회사 근처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민호 씨도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혼했고 준비 다 끝났다고 그러길래 드디어 나를 위해 결단을 냈구나 싶었지. 안 봐도 나랑 결혼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 수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정식으로 고백하고 프로포즈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진짜 너무 행복해서 큰일이야. 있잖아, 주아야. 왜? 너 지금 그냥 농담하는 거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맞지? 응? 왜? 아니,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갑자기 왜 나와?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일할 때 민호 씨 회사 담당자였지? 너 그 사람 좋아했었구나? 아니, 주아야. 그랬구나. 네가 어떻게 지금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됐네. 들어봐, 주아야. 어차피 민호 씨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민호는 내 남편이야. 뭐? 내가 부서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 분명 말했을 텐데? 그랬었나? 근데 민호 씨는 이혼했다는데? 설마 그렇게 된 거야? 그니까 너네가 이혼한 거구나? 미안. 내가 괜히 카톡했구나. 아니, 주아야. 걱정 마. 내가 네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우리가 이혼했던 건 맞는데 다시 재결합했어. 뭐? 아니, 잠깐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댁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번 이혼했던 거야. 근데 결국 시댁이랑 안 마주치고 살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합친 거고. 그럼 준비 얘기는 뭔데? 네가 들을 준비 끝났다는 말은 시댁 가족들이랑 연을 끊을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야. 뭐? 아니, 그럼 지금은 뭔데? 다시 합쳤으니까 내 남편이지 뭐? 아니, 그래도 민호 씨는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좋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건 네 착각이야. 착각이라니? 지금 민호도 옆에 있거든? 그래? 너는 그냥 자주 마주치는 거래처 직원일 뿐이고 업무 상대한테는 항상 미소를 보이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업무상 매너였대. 아니, 뭐? 잠깐만.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민호 씨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직서까지 냈단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애초에 민호한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있어? 무슨 확인? 이혼한 이유나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거. 그리고 네 마음은 전한 적도 없지 않아? 그런 건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너무해. 이건 배신이잖아. 위자료 내놔. 그니까 즉
서로 말로 마음을 확인한 적은 없다는 거지? 말을 굳이 안 해도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애초에 넌 민호 연락처도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서로 좋아한다니까?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현실의 민호는 나랑 결혼했다고. 그것도 본가 가족들이랑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 나랑 함께 살 정도야. 이런데도 아직 민호 타령할 거야? 아니, 뭐야? 잠깐만. 미안해. 나 네가 무서워졌어. 차단할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 후 주아는 예전 직장 동기입니다. 나름 친했었지만 설마 그녀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다른 동기한테 주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퇴직 취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주지 않았고 예정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민호가 일하던 직장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민호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회사 앞에 숨어있던 주아는 결국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지금은 부모님의 감시 아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키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 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 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 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 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 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 씨네는 차가 2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 씨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 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 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 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 씨, 잠깐만요.
미니 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창훈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훈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 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 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 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워!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는 미니 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위자료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진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 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 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 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 한 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 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넘겨?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줘. 미니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 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창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 후 미니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 씨의 남자친구는 미니 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 씨 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